이 시간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 향방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쥐고 있다라는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갈수록 트럼프, 즉 미국 진영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증시 역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 때마다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즉 투매하는 것이 아니고 더 센 카드를 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중국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반대급부로 보면 미국이 궁지에 몰렸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트럼프 관세 협상은 상당히 즉흥적이고 사전에 그 협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맹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각국들의 그 대응 태도를 보면 종전에는 트럼프에게 빨리 다가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 김일희 캐스터께서도 이제 아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실체가 나타나는 위해 서서히 대응하자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 증시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세게 나오면 자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진핑이 세게 나올 때는 미국의 주가가 사실 최악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트럼프 관세 정책의 T4 탭이라 해서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센 이런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관세를 정확히 때리죠. 그래서 펜타닐의 특수 관세를 제외하고는 125대 125지 않습니까? 중국은 개도국입니다. 성장국이기 때문에 이미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똑같이 가져가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으면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은 tax equivalent, 우리가 이제 UR 협상이 나왔을 때는 비관세 장벽은 관세로 탄성치다, 평가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더 세게 수출 통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관세 강도를 트럼프 정부 집권 1기에 비교하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는 집권 1기에 비해서 관세 정책의 강도가 1.5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측면은 집권 2기보다 2배가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함무라비 법전식보다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최악의 국면을 떠드는 게 아니라 증시가 지금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중국의 결국 강대강이긴 한데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었죠. 하나는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그동안 집권 1기 때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서 사실 노력해달라 해서 실제로 노력했습니다. 그 문제는 대미 흑자 쪽으로 보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과거에는 3,200억 달러에서 지금 2,4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반면에 EU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의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됐죠. 이런 걸 왜 감안해 주지 않느냐. 두 번째는 대미 수출에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가 부분에 미 국민들에서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를 줄였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느냐. 두 번째는 중국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가 불안하다. 군부에서 장악되고 또 경제 고통이 5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인민들의 불만이 많다. 이 문제는 이전에 한번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권 1기 때도 사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강도 있게 때렸습니다는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더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40년인데 이게 2028년 땡겨진 게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 피해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 불안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1기 때는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역효과가 나서 경제 패턴이 줄어드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과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집권 1기에 비해서 관세 정책을 1.5배 정도 강도를 들었습니다는 중국은 죽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는 죽어야죠.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사실 트럼프 1기에 비해서 중국의 맞대응 강도는 2배 정도로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대응 강도는 2배 정도로 더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위원님, 싸움 구경, 네. 불구경 이게 가장 재밌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이 강대강 혹자는 누가 먼저 손을 들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의 이렇게 싸우는 걸 불구경이 재밌다 하면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 생각해서 저는 적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세계가 우려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나느냐, 누가 이제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빨리 끊느냐, 백기를 드는 측면을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밀리고 있습니다는 왜 밀릴까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 여건이 중국이 더 좋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성장률이 1, 4분기에 제로 정도로 나올 겁니다. 재정 적자, 무역 적자 확대되고 있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제 수질 통계에서 보면 수출이 굉장히 멀리 올라갔습니다. 수입은 줄었습니다. 성장률 1, 4분기 한 5%대 갑니다.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책 여건이 좋다 보니까 정책적인 여지도 좋습니다. 미국은 재정 정책은 디폴트 우려가 있죠. 재정 정책에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통화는 물가 부담 때문에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없죠. 서서 5월 달에 그 인재성 정부가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한다 하는데 지금은 피복 국면이죠.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빠르면이라는 표현이 적당할까 하는 측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완화 정도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통제 체제거든요. 언제든지 완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완화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1대1로 기업과 협의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냐? 동맹국조차도 위반시켰지 않습니까? 미국이 더 고립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여지라든가 대내적인 경제 정책의 그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중국이 미국보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시장 경제를 더 지향한다는 면에서 보면 중국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럴 때에는 시장에 맡겨놓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가 사실상 하면 우리가 1980년대 베러 그릴스만 것처럼 프라이스에서 메커니즘이 균형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면 ኳ인티티에서 하면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게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은 사회주가인데 왜 미국보다 왜 시장 경제냐? 한번 그것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양의 대회를 거치면서 시장 경제와 개방 경제에 더 접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세부적 내용은 친기업 정책입니다. 이 내용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미국 국가주도의 R&D 투자, 이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R&D 투자에서 집중적으로 레드테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다이나믹 캐치업 전략이라든가 램프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반간접제를 처리해서 시장도 개방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국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은 뭐냐? 시장 경제를 더 무너뜨리고 있죠. 누가? 트럼프가. 자, 규범에 의존합니까? 행정조치. 행정조치라는 것은 행정명령과 포고와 메모에서 의존하고 있죠. 법을 지킵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위에서 형성하는 플레이어들의 경쟁적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제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도는 뭐냐? 결국 규범이지 않습니까?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트럼프가 독자적인 행정 조치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 경제가 더 퇴보하는 거죠. 국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노주의가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돈노주의란 미국의 멀로주의보다 국수주의보다 더 강한 미국의 국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원에서는 오히려 사회주가를 채우는 중국보다도 미국이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퇴보했다. 민주주의적 측면에서는 많이 퇴보했다. 물론 민주주의는 뭐 다른 정치적 측면입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가 통하지 않고 법과 규범이 터지지 않으니까 지금은 언서티드가 아니라 very I can 기르기에서 한국경제TV에서 한번 모셔서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서 하신 분입니다. 국내에서는 하이퍼 언서티티라는 얘기를 전파시키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에 있어서는 사실상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 대응 정책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 경제가 통하는 중국이 더 낫다. 이런 평가가 내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경제 패권 다툼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 과연 첨단 기술에 있어서도요. 중국이 미국에 해볼 만한 상황, 오히려 외신에서는 앞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많은 사람이 이것도 좀 의아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 경제 패권의 핵심이 되는 첨단 기술에서는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따라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M7에 대비해서 사실 중국판 M7에 해당되는 레이테크 7이라든가 타레픽 10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 관계상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미국의 첨단 기술에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갔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전략적인 측면입니다. 많은 사람은 중국이 미국의 40년 걸릴 첨단 기술의 육색척을 10년의 압축 성장시다, 컴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돌아가신 조승 교수님, 저도 한때 이분의 그 경제론을 할 때 사실 그 외교그룹 앞에 이렇게 그 대한유와 그 인광 빌딩에서 제가 같이 이렇게 퍼스트 드래프트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는 이분이 많이 쓴 게 압축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compressed growth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선도한다는 뜻을 못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간 국가에 대해서는 이 성장 육성 기간은 축소하지만 이걸 뛰어넘는다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선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압축 성장 반하면. 그래서 다이나믹 캐치업 전략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뒤떨어진 것을 이렇게 축약하고 그다음에 선도까지 미국의 선도까지 하는 이런 것을 보통 다이나믹 캐치업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과 함께 제품 만들었으면 바로 대중화시켜서 소비시켜야죠. 이게 삼성 전략에서 구상했던 램프업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미국의 M7 대비해서 레드테크 7이라든가 타르픽 10 것처럼 부상할 정도로 중국이 사실 그 첨단 기술의 목표가 되는 이러한 경제 패권의 목표가 되는 첨단 기술도 지금 앞섰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일부 기관의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평가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어느 정도 좀 경쟁할 수 있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서로 간에 전쟁을 할 때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원 가능한 무기 어느 쪽이 좀 더 많은 겁니까? 네. 사실 이 대목은 앞으로 미중 간 관세 정책에서 관세 정책의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중국도 사실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관세는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카드 쪽으로 옮긴다. 그것이 환율이든 국채든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원 가능한 카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근데 자, 그게 이제 대중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 통제, 안보 관련된 수출 통제가 있고 기술 이전이 관련돼 있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라든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규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에서는 무기만 많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로마가 세계를 평정한 데에서는 다 긴 칼을 사용하는데 육탄전에 하는 단도 카드가 아주 핵심적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제비했던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중국은 전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적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의 전곡을 뚫을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 관세에서 위안화 약세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매각으로 디폴트 부분에 확실하게 두들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무기는 내부적 결집도입니다. 전쟁에서 보면 아무리 그 무기가 되더라도 국민들의 결집도, 그 다음에 경제 강요의 결집도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이게 힘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경제 강조주 사이에 이반이 되는 트럼프 진영과 또 미 국민들 사이에서 좀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 강요에 이렇게 이반도보다는 훨씬 높은 결집도,清华대학에서 몰집부터 해는 결집도, 그다음에 지금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중국 국민들의 반트럼프 성향이라든가 애국 소비 운동,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이 카드가 굉장히 아주 무서운 카드가 되겠죠. 이런 카드에서 보면 자, 미국은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만 중국은 핵심적으로 전곡을 때릴 수 있는 카드가 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부적 결집도가 중국이 세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되게 중요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셔가지고 주옥 같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좀 전에 속보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국채 시장에 바이백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나 했었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들이 여타 중앙은행들이죠. 네. 미국 국채에 매각하는 거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데이터에 그러니까 지연이 있어서 아직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미국채를 투매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이런 거와 결부돼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네. 될까요? 지금 그 김 앵커가 얘기했던 바이백은 사실 새로운 카드는 아니고요. 2020년 10월 달에 제닛 앨런이 얘기했던 카드입니다. 뭐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채 매각이 투매가 없다. 그럼 미국의 입장이고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국채 매각 부분을 이렇게 보면 한때 1조 3천 되는 것이 지금 7,500억도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매각의 정도를 투매냐 아니냐 할 때 투매는 뭐냐? 일전에 국채 수급에서 보면 초과 공급의 길이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2차 세계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보느냐? 정상적으로 매각으로 보느냐? 투매로 보느냐? 정상적인 국채의 여건을 볼 때는 미국의 경제 강요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렇게 해서 보고 싶죠.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일례기한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미국의 국채 매각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국채 매각할 때는 위안화 문제에서 절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매각에 있어서는 실제로 중국이 미국을 두드릴 때 국채 매각에 따라서 핵심적이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 쪽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이쪽 부분에 자원의 무기화를 많이 됐죠. 이미 미국이 지원이 끊길 때 아프리카의 지원을 통해서 자원의 무기화 정도로 해서 아프리카에선 제2의 종속인원이 나올 만큼 중국에 대해서 자원을 많이 뺏겼습니다. 특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국채 매각보다 더 센 대트럼프 관세 카드가 뭐냐 하면 15년 전에 센카쿠일도 일본이 100기를 든 카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센카쿠일 때 중국 어선을 사실 일본이 이렇게 납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저걸 풀어내기 위해서 어떠냐 하면 일본이 갖고 있는 맹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흰도류를 사실은 뭐냐 수출을 하니까 일주일 만에 100기 들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 카드가 미국의 국채 카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흰도류는 제조 생산이라든가 제조 공정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흰도류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군수물자라든가 우주항공 더 미국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공급망 차질이 없는 생산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중국이 할 수 있는 핵심적 카드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말씀 중에 바이백은 사실 예전 옐런 재무장관이 먼저 도입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 블룸버그에서 옐런 장관이 또 기자회견을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나오는 대로 속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트럼프와 시진핑
앞으로 누가 백기를 드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과 향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베센트는 정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제닛 옐런을 영입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것이 아마 옐런 전 재무장관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누가 백기를 드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달라지고 세계 증시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먼저 손들면 증시는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시진핑가 먼저 백기를 들면 트럼프는 더 세게 밀어붙일 겁니다. 증시는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보다 점점 손 내미는 정도가 크다. 1단계는 상호 관세에서 90일 유예 조치, 2단계는 스마트폰 컴퍼니에 대해서 사실 관세 유예.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사실 트럼프가 시진핑의 손을 내밀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사실 이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작년 12월 달에 자 미국 증시 빠져나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급하게 바이 더 딥 얘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그 자제는 좀 해달라 하는 측면에서 사실 4월 들어서 상호 관세가 관세 1단계 하다고 이후의 정책에 따라서는 상당히 룸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강하게 매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동안 12월서부터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 차익 실현해달라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는 4월 들어서부터는 이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서 밀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좀 정상을 되찾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기조 자체를 좀 변경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매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께서 좀처럼 엄청 신중하셔가지고 의견은 조심스럽게 내시는데 급한 건 아니지만 이쯤 되면 미국 주식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시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불확실성이 많지만 또 이 얘기를 계기로 해서 사실 국제 발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국제 발작 얘기를 따라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불확실성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부정적 측면보다는 좀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기조 자체를 좀 서서히 롱 포지션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